안녕하세요. 소수책방 고민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수책방 책방지기 김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먹방을 진행을 하면서 고민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짜장면입니다. 여기는 센스 있게 이렇게 고춧가루도 같이 주시네요. 제가 주문한 곳은 그 바로 책방 근처에 만다린이라는 곳입니다. 만다리. 린이 아니었네요. 그 김치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라면을 먹을 때 썼던 그 김치입니다. 그래서 이 김치랑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짜장면 먹은 지 좀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생각보다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더 자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사람 두세 명이 한꺼번에 가면 볶음밥을 먹을 때도 있고 볶음밥 하면 짜장도 같이 나오고 짬뽕도 같이 나오니까 두 개 같이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으면 좀 탕수육 먹을 때 살짝 느끼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짜장면을 잘 안 먹게 되는데 근데 짜장면은 단독으로 먹을 때는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마침 저도 오늘 갑자기 짜장면이 땡기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안 먹어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짜장면에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넣고 드시는 분도 있고 넣지 않고 드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이 짜장면의 느끼함을 좀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짜장면을 섞을 때 이 소리 있잖아요. 이 약간 되게 먹음직스러운 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백종원님께서 무슨 짜장면 관련된 그런 다큐를 찍어서 넷플릭스에 올리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되게 짜장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짜장면의 역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뭐 오래 보진 않고 한 30분만 보고 껐는데요. 그걸 보니까 또 짜장면을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섞기는 다 섞었고요. 손에 좀 묻어서 오늘도 고민 상담을 두 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번에 이제 두 번 연속으로 뭔가 좀 어려운 질문들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받되 좀 연애에 관련된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좀 가볍게. 그래서 두 번은 좀 무겁게, 한 번은 좀 가벼운 연애 질문이 나오면 연애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만약에 질문 카드를 섞었는데, 질문 카드를 섞었는데, 질문 카드에서 좀 어려운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다음 연애 질문이 나올 때까지 보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뭔가 다른 종이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던 제가 이제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는 지경이니 앞으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이걸로 하고요. 두 번째 질문 역시 최근에 올려주셨던 질문을 바탕으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짜장면 먹어야 되는데 다른 분께 짜장면 뿔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얼른 하겠습니다. 질문 카드는 총 3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중에 섞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랑이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최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예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별할 땐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할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니까 질문일까요? 아니면 질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서로 응원할 사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다시 섞겠습니다. 요거 그래도 최근이니까 그냥 다시 넣겠습니다. 다시 넣고 다음에 또 뺑뺑이를 돌릴게요. 우선 좀 먹겠습니다. 짜장면은 금방 불게 되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물론 한 3일, 4일 내내 먹으면 맛이 없겠죠? 오늘이 3월 21일이거든요. 근데 3월 하고도 3주가 지났잖아요. 아직도 밤에 엄청 춥더라고요. 패딩을 입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생각보다 날씨가 빨리 안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맘때쯤에 항상 제주도는 좀 빨리 꽃이 피잖아요. 그래서 되게 제주도가 가고 싶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갈 생각도 없는데 괜히 제주도 항공권 알아보고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괜히 저장해보고 약간 이랬던 것 같습니다. 급하게 먹는 것 같아서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연을 맨날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게 사연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만 보겠습니다. 우선 조금 읽어드리면 어떤 사랑이 옳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던 제가 이제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는 지경이니 사랑이 좀 잘 모르겠다고 갑자기 좀 이렇게 물음표가 생기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으셨나 봐요. 저도 사랑이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랑인지, 사람이 아니고 사랑이네요. 옳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옳은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 하셨나요? 보통 저녁 때 뭐 드세요? 생각보다 김밥을 좀 자주 먹습니다. 다음에는 김밥 먹방을 해야 할까봐요. 왜냐면 책방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늦게까지 할 때가 많거든요. 10시나 11시까지. 근데 이제 책방에서 무엇을 먹으면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괜히 뭔가 손님들한테 불쾌한 냄새를, 저한테 맛있는 냄새겠지만 손님들한테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게 좀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냄새가 안 나고 금방 먹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좀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왠지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도 밥이라는 걸 먹으면 김밥, 특히 김밥이겠죠?
밥이라는 걸 먹으면 좀 든든한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 할아버지 댁가 정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쌀을 많이 먹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그런지 아직도 좀 밥을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빵도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약간 저는 그래도 아직은 한식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식이나 이런 것도 중식이나 일식이나 좋아하는 이유도 약간 밥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뭐 어떤 거는 조금 옆으로 치워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는 좀 오래되면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김치만 넣어놓고 올게요. 우선 짜장면 먹방은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고민 상담을 한 지 그래도 대략 한 10번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쯤 되니까 조금 그래도 옛날 처음에 했을 때보다 조금 덜 떨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긴장을 덜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옳은 사랑은 뭘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신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 제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사랑에 옳다 그르다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치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내로남불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두 명이 사랑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사랑의 유형이 있긴 하지만 보통은 두 명이서 사랑을 하니까요. 짝사랑이나 다자연애는 얘기는 이제 안 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이제 논의를 하겠습니다. 두 명이서 이제 만약에 사랑을 한다. 이러면 그 두 명 간의 관계를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뭔가 할 수는 있지만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그들만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로한테 막 예를 들면 되게 험하게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서로에게 되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지만 서로에게 그렇게 큰 감정이 없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의 관계성에서 옳다고 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사랑도 사실은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옳고 그름의 그런 가치 판단을 사랑 앞에 쓰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거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거는 좀 직관적으로 사랑이긴 하지만 그게 좀
뭐랄까요, 변질된 사랑이라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옳은 사랑이랑 옳지 않은 사랑을 나누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사랑의 적음과 사랑이 과도한 것으로 나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적다. 근데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짓된 사랑인 거잖아요. 사랑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사랑이라는 걸 게이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한 60 정도만 차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을 찼을 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사랑인지 좋아하는 건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나에게 어떠한 위안을 주고 나에게 어떠한 뭐랄까요,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암시를 하면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사실 거짓 사랑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적은 사랑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이제 별개로는 과도한 사랑이 있겠죠. 예를 들면 과도한 사랑에는 첫 번째로는 집착이 있겠죠. 예를 들면 너의 마음도 내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사실 다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착하는 게 내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내 것으로 만들기가 좀 쉽지 않고 그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몸이나 그런 거를 소유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소유한다의 자체에서 오는 건 주인이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원래 본 주인 혹은 원래 그것에 말 그대로 소유주가 있다는 것이니까 제 생각에는 집착은 사실 소유하려는 감정 때문에 생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유할 수 있는 건 사실 내 몸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만이 내 것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몸도 다 내 것은 또 아니죠. 왜냐면 저희는 내장이 돌아가는 거를 저희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저희가 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혹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손 이 정도 혹은 발 이 정도만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생각보다 저희 모든 몸을 다 컨트롤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몸도 완벽한 소유를 나의 몸도 완벽한 소유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남을 소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집착은 또 슬픈 게 과도한 사랑에서 생겨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과도한 사랑 때문에 집착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과도한 사랑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자기 희생?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다 맞춰주고 그냥 간이고 쓸개고 뭐 통장 잠그고 아니면 뭐 그냥 갖고 있는 거 다 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조금은 과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사랑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다 한 사람은 뭔가 미련이 남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집착을 하는 사랑은 그 사람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사랑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과거를 계속 집착을 하면서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랑을 떠나보내는 순간에는 자기는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을 완벽하게 놓아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거가 아니고서는 다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냥 당신이 하는 사랑이 옳은 사랑이고 당신이 선택한 사랑이 옳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이 고통을 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나에게 안 좋은 일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 역시 사랑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외적인 부분들은 옳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고 뭐 그때는 뭐 옳지 않을 수 있겠죠. 그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옳은 사랑이라고 하면 이제 불법적인 거는 제외를 해야겠죠. 예를 들면 뭐 불륜이라던가 아니면 저희가 어떤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옳고 그름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법에 근거하여 제가 말하는 게 좀 이 부분과 맞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거 역시도 사회적인 함의가 어느 정도 도덕적 함의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 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듭니다. 그렇고 나서는 옳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상대방의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법에 나와 있는 거, 예를 들면 불륜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어떤 바람을 핀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릇된 사랑인 거죠. 어떤 도파민에 중독된 사랑이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은 해봐요. 그 나머지 것은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성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이든 이성 간에도 뭐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국가를 초월한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혹은 뭐 서로 원수 집안인데 뭐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런 걸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랑은 다 괜찮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사랑이라고도 생각은 해요. 왜냐면 그만큼 그것을 극복하면서도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말한 좀 정리를 하자면 앞서서 말한 사랑이 없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퉁치고 있는 사랑도 사실 그릇된 사랑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과도한 사랑을 퍼붓는 것도 그거 역시도 그릇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사랑을 하다 보면 뭔가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는 사랑이라는 게 좀 넘치는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보통 사랑한다라는 고백 혹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을 때는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저도 모르는 감정이 너무나도 흘러 넘쳐서 그래서 그냥 입에서 그냥 흘러서 새어나오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그 사랑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것도 좀, 물론 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둘이, 그러면은 삼자가 끼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두 사람 시작했을 때, 시작하고 사귀기까지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랑이 좀 옳은 사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는 나라에 대한 그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닌 다른 성 간의 사랑 자체를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을 때 부모님이 좀 속상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건 사회적인 측면이라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요즘 좀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는 큰일이 아니게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옳은 사랑은 옳고 그름의 사랑은 없다. 그냥 끌리는 사랑이 그게 옳은 사랑이 아닐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옳은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랑을 엄청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사랑을 최고의 가치라고도 말씀하셨고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던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뉘앙스에서 보자면 엄청 누군가를
두 가지겠죠. 엄청 누군가를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했었던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혹은 뭐 헤어짐을 당했거나 혹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그런 감정이 정말 너무나도 큰 과거인 것처럼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에서 이제는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직관적으로 알잖아요. 앞으로 또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근데 그런 생각은 해보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절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 그것은 진리죠. 그 사람이 심지어 헤어진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고 헤어졌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끊어지고 다시 만나면 감정이 끊어진 상태로 다시 만나서 감정이 생길 때의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에서 사람이 되게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역시 나도 그 헤어지고 나서 나 역시 바뀌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는 경우에 역시도 그때는 그때의 나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상대방도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요?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것을 유지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도 사귀지 않으신 분 말고 보통 모태솔로라고 하죠. 모태솔로이신 분들 빼고 연애를 해보셨던 분들은 20대 혹은 30대 한 번쯤은 해보셨던 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상대방이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아했었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게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전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비교가 안 좋은 비교일 수도 있고 좋은 비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었던 그러니까 상대를 한 명만 딱 생각을 해보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장점이 있었을 거예요. 뭐 옷을 잘 입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격이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재밌는 걸 수도 있고요. 취향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그 좋은 부분을 기대하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패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새롭게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나은 버전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끔 되는 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기본 요건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더 제가 좀 지금 약간 중구난방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연애를 하면 할수록 연애를 모르겠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사랑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건 나는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배웠는데 그 다음 사람은 좀 더 괜찮아지겠지 해서 선택을 했지만 역시나 다른 지점에서의 또 아쉬운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옛날만큼 내가 엄청 열정적으로 또 사랑하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점점 사랑에 대한 현타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내가 사랑을 했었던 사람, 내가 너무나도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이 너무 크면 그게 오히려 새로운 사랑을 할 때 되게 많은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사랑을 하려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내가 혹은 옛날에 아쉬웠던 그런 부분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람 그 자체의 매력으로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습관, 훈련, 뭐 의식 이런 게 있어야지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쉽지 않죠, 사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에는 분명히 사랑을 하고 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했기 때문에 꼭 얻게 되는 과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꽃 같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고통이 같이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을 너무나도 깊게 했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사랑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을 해야지만 그 어떤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책 10권 읽는 것보다 사랑을 한번 해보고 그 사랑으로부터 자아 성찰도 해보고요. 고통도 느껴보고 하는 게 저는 더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이건데 내가 이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그런 생각은 좀 지부쳐주시고 그냥 40대든 50대든 60대든 20대든 30대든 어떤 나이가 됐던 간에 사랑은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 스스로 찾는 것이기도 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 타령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랄까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데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는 물음표를 던지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에 대한 고통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어떤 하루는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는 날이라면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나지 않는 날이라면 그러면 사랑을 다시 시작해 보셔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생각날 수 있겠죠. 사랑이 끝나면. 그리고 끝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근데 어느 하루는 항상 생각하던 그 하루가 지나가고 어느 하루부터는 그 사람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오거든요. 그런 날에 다시 사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좋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은 사랑하는 사람과 최대한 좋은 기억을 간직하며 예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별할 땐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 예쁘게 사랑하는 법. 두 번째는 이별할 땐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응원하는 사이. 저도 그 사랑했었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그 사람의 삶을 응원하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아주 솔직한 마음의 한 구석에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거나 그 사람의 삶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만났던 사람 중에
그래도 내가 제일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생각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이기심이지만 나보다는 안 괜찮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죠. 갖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보면 그냥 또 바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심으로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심으로 응원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나를 응원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랄까요? 그 사람도 분명히 헤어진 상대방을 응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게 헤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도 서로 사랑을 했다가 감정이 사그라들어서 헤어지고 뭐 바람피거나 이런 어떤 특수성이 없는 상황에서 헤어졌을 경우에는 그래도 사랑했었던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사람을 계속적으로 아마 응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쁘게 사랑하는 법. 이게 진짜 이거 정말 철학적인 주제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한번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도 지금 생각나는 대로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쁘게 사랑하는 법. 이건 저도 많이 힘들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예쁘게 사랑하는 법이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평소에 내가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평소에 꽃을 안 산단 말이죠. 근데 여자친구를 위해서 꽃을 사고 그 꽃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어, 좀 쑥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 모습이 좀 좋아 보이고 좀 예쁘게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좀 예쁘게 사랑한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잠시만요. 입술이 좀 말라서 예를 들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이 좋아하는 취미 같은 걸 한번 따라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게임방을 간다던가 아니면 남자가 좋아하는 등산을 같이 가준다던가 뭐 그럴 때 되게 예쁘게 사랑하고 있다는 느낌은 조금 듭니다.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것인데 나는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해보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역시 이제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일을 해보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는 평소에 내가 하지 않는 일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일을 해보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이서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뭔가 되게 예쁘게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 장소성에서 오는 추억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둘이서만 만들 수 있는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좀 예쁘게 사랑하는 법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봐요. 예쁘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 약간 이미지를 동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있는 예쁘게 사랑하는 것 같은 커플의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아, 저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저렇게 사랑하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쁘게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거는 그 커플들에 한정해서 예쁜 거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저 커플, 그러니까 되게 수많은 커플들이 어디에 갔을 때 되게 예쁘게 사진을 찍고 예쁜 어떤 커플 사진을 찍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사실 이미지에 집착하는 거지 관계성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예쁘게라는 말은 직관적으로 시각적인 이미지가 동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예쁘게 사랑하는 것 같다라고 보이게 되면 예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게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쁘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나의 상대방이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혹은 나 스스로 원하지 않지만 예쁘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혹은 두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예쁘게 사랑하고 있어 라는 것에 취해서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것도 솔직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이 관계성 내부에 이 상대방을 내가 어디까지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뭘까? 이 상대방의 생각 중에 내가 무엇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혹은 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듣고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성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이제 선행되어야지만 자연스럽게 행동은 예쁘게 사랑하는 것으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행이 되면 역시나 앞에서 말했던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일을 알기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좋아할 법한 일을 내가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인간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통해서 사람 자체가 성장한다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사람은
다른 상대한테 관심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한테 관심이 무궁무진해지니까, 그리고 그 상대방이 좋아할 법한 것도 그 사람의 위치성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은 어떤 감각이나 사유의 지평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사랑하는 법은 예쁘게 관계성을 갖는 법, 예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예쁘게 이 관계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예쁘게 사랑하는 법을 떠나서 그냥 말 그대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그 자체가 예쁘게 사랑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쁘게라는 거에 또 집착을 하다 보면요,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외적으로도 저 사람이 아름답고 저 사람이 되게 이뻐 보일 때는 그 사람다울 때, 그 사람이 자연스러울 때 저희가 최대치의 아름다움과 예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사이의 관계성에서 서로 간에 같이 그 자연스러움을 찾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근데 항상 예쁘게 살아가는 것은 어렵죠. 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멀고도 먼 가장, 그러면서 사랑을 하게 되면 또 사랑이 저 멀리 떠나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상대가 생기면 그 사랑하는 상대가 옆에 있어도 이 사랑하는 상대가 결국에는 언젠가 뭐 죽음이 됐더라든 혹은 이별이 됐던 이 사랑하는 관계가 결국에는 없어질 거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슬프기도 하기도 하고, 옆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그런 생각은 합니다. 사랑은, 근데 그런 생각은 해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분 다 관계성 자체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에도 책임감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책임 있는 관계가 정말 정식적으로 사귀고 그 사람을 책임지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로 그 사람이 싫어할 법한 일을 내가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자기 인생도 책임지기 어려운 시대이다 보니까 책임지지 않는 관계성이 좀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책임감이 없는 관계성은 인생에서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배움도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사랑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최대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최대치로 가져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어쩌다 보니까 사랑의 주제가 2개나 되긴 했는데, 다음에는 또 랜덤리하게 또 이렇게 뽑을 예정이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끝내보도록 하고요. 저번 영상은 제가 얘기를 주저리 하다 보니까 영상이 꽤나 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심적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책방에다가 2가지를 설치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책방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방걸이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옆에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뭐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가방을 거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방이 더러워지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손님분들이 그냥 바닥에 두고 하는 거. 제가 이제 물걸레질을 이거는 이제 비밀이긴 하지만 비밀은 아니고 제가 그 매장의 바닥을 물걸레질을 걸레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 물티슈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그냥 제 손으로 하나하나 그냥 구석구석 바닥을 닦거든요. 방바닥 닦는 것처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그 가방을 밑에 뒀을 때 혹시라도 이물질이 조금이라도 묻을까봐 마음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번에 책상 옆에 가방걸이를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가 아니죠. 거의 하나씩은 다 지금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에 책방에 오셨을 때 가방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큰 테이블에는 옆에 콘센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위에. 근데 이제 다른 테이블에는 테이블 위에 콘센트를 배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최대한 미관상으로 콘센트가 없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께서 계속 이렇게 콘센트를 사용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있는 콘센트에 뭔가 노트북이나 충전기 같은 거를 꼽는 거를 보셨을 때 좀 불편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테이블마다 다 그 충전기, 그러니까 콘센트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큰 테이블, 만약에 노트북이나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실 때 이 큰 테이블 말고도 다른 테이블에서도 전자기기를 충전하시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소수 책방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소수 책방 소식 코너 같은 개념으로 또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21일인데 이번 달에 소수 리딩 클럽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운영을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되게 만족하면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도 꾸준히 해보려고는 하는데요. 대신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한 달에 딱 3번 혹은 격주로 딱 2번씩만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하나가 새로 개설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질문지가 있습니다. 저희 책방에 매달 오시면 질문지가 항상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질문지가 15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진 그 달의 질문지인데 생각보다 그거를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거나 뭐 일행분이 있으시면 그 일행분들과 나눠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서 되게 많은 좋은 시간을 나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타인과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서로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 사유나 혹은 다른 사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요, 3월 4월 초반에는 그 3월 질문지에 해당하는 대답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방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수 고민 상담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았고 잘 버텼고 그리고 잘 마무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랑을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랑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봄이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쁘게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